한국의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 월드컵 출전 역사상 처음으로 로테이션 돌리는 3차전이 되길 바랐지만 그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이변으로 지더라도 조 3위로도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32강이 아니잖아요. 32강은 기본이고 당연히 16강까지 뭐 또 가능하면 8강 이상도 노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괜히 역대 최강의 멤버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손흥민을 쓸 줄 모르는 안타까운 감독이라 할지라도 이건 알겠죠. 실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 역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남았다. 멕시코전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분위기가 좀 처져 있지만 선수들 모두 몸과 정신을 회복하고 기존과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역대 원정 월드컵에서 3차전을 남겨두고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은 처음 같다. 다만 무승부를 생각하면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준비 중이다 라면서 남아공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진이 좋았던 걸 뭐 굳이 3차전을 여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그렇네요. 거기다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매체인 ESPN에서도 한국이 비기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경기를 앞두고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무승부에 만족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버티다가 남아공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실제로 남아공은 체코전에서도 83분에 페널티를 뽑아내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어쨌든 남아공도 한 방을 숨기고 있다 보니까 비기라는 생각으로 경기 임했다가는 되려 패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런 걸 불안해야 할까요? 오히려 불안함은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봅니다. 라인업을 바꾸는 도전을 할 건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지, 옌스는 어떻게 할지, 32강을 염두한 교체는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ESPN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32강에 간신히 올라간 팀은 토너먼트에서도 더 나아가기 어렵다. 더 어려운 대진, 더 강한 상대를 맞닥뜨리게 될 뿐이다 라면서 한국의 목표가 단순한 32강 진출 이상이라면 남아공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죠.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겨서 조 2위는 오히려 개망신이다. 남아공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네. 미국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 플랫폼 다이머스에서는 한국의 승리 확률을 58%로 남아공보다 높게 측정했습니다. 남아공이 이길 확률은 18%에 불과하고 무승부는 25% 수준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승리 확률 80%, 비길 확률 15%, 패배 확률 5%. 가자. 네. 영국의 축구 분석 사이트 킥오프는 알고리즘 예측을 통해서 한국의 승리 확률이 57%, 한국이 선제골을 넣을 확률이 56%라면서 승리뿐만 아니라 선제골도 넣을 거라고 봤죠. 통계 전매체 스코어카에서는 예상 스코어까지 말했는데 2대1로 한국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솔직히 승리를 한다고 해도 2대1 같은 스코어는 전혀 만족이 되지 않는데요. 한국도 4대0으로 이겨봤던 일본 튀니지전처럼 4대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3골 이상은 터져야 합니다. 이미 아시아팀 역대 최다골은 뺏겼으니까 가능하다면 손흥민 헤드트릭 나오는 게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멀티골은 넣어주길 바라거든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손흥민의 윙어 활용입니다. 손흥민이 커리어 내내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건 센터 포워드가 아니라 레프트 윙어일 때거든요. 원톱 스트라이커는 상대 수비들의 집중 견제 속에 피지컬적인 몸싸움을 견뎌내야 할 때가 많아서 손흥민이 완전히 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방 압박도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하고 또 수비 가담도 요구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온전히 골만 노릴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조규성이나 오현규 같은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내세워서 버티게끔 해주고 그 틈의 측면에서 손흥민이 침투를 할 수 있다면 손흥민이 골을 넣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ESPN 기사에서도 소름 돋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타겟맨의 지원을 받을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타겟맨은 상대 수비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손흥민이 공격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손흥민의 최대 활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제발 주변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남아공은 이번 한국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32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 전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휴고 브루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걸 잘 알기에 상황은 간단하다. 하지만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 한국은 잘 만들어진 팀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승리 말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드필더 시톨레 역시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고 우리 코치진의 분석을 믿는다. 내일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기는 것이다 라면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주장 윌리엄스 골키퍼도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정말 잘하는 팀이다. 움직임, 퀄리티, 피지컬, 스피드 모든 게 놀라운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아공 현지 매체들도 전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남아공의 축구 전문 매체 사컬 라두마는 남아공 대표팀의 월드컵 이야기는 매 순간 논리를 거스르며 만들어져 왔다. 이번에도 윌리엄스는 거대할 것이고 모폭행은 상대를 흔들 것이며 브루스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것이 충분할지는 몬테레이에서 결판이 난다라면서 남아공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에서 미친 듯이 달려들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은 상대가 대놓고 밀집 수비로 템백을 쓰는 수비를 잘 못 들었거든요. 낮은 수비 블록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공격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결국 선수들의 개인 능력만 믿어야 되는데 월드컵에서 사력을 다해 수비하는 선수들을 개인기만으로 뚫기는 웬만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남아공이 오히려 골을 넣어야 하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한국이 상대하기가 더 훨씬 쉽죠.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드는 순간 뒷공간이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뒷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맨시티의 뒷공간도 손흥민의 놀이터였는데 남아공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남아공이 수비 라인을 올리기라도 하면 이강인이 바로 거기에 스루패스 찔러주고 손흥민이 침투해서 골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네, 제발 남아공이 공격적으로 나와주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남아공 선수들.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이번 남아공전을 비기기만 하고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남아공 선수들이 기술이 좋고 속도도 있어서 수비수들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잘 준비하고 있다. 팀으로서 지난 두 경기처럼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면서 승리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김민재 3백 파트너가 된 이한범은 선수들 모두 비긴다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이기겠다라면서 무조건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중원의 핵심 황인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남아공전에서 결과를 만들면 된다라면서 꾸준하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대신 시원한 승리로 32강에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서 32강에 진출하면 다음 경기는 6월 29일 월요일에 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이 4일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32강 경기 장소가 손흥민에게 매우 익숙한 LA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무조건 32강 생각하지 않고 승리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32강을 감안하고도 승리를 해야 합니다. 과연 남아공전 선발은 어떻게 꾸려질까요? 거기다 경고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강인, 이기혁, 백승호 32강에 꼭 필요한 선수들이죠. 그럼 남아공전에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32강을 감안한다면 3대0 정도면 마음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